안녕하세요. 공교육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이번 사례는 왕따에 대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가장 마음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따가 시작되는 시기는 3학년 정도부터예요. 1, 2학년은 거의 왕따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나 왕따 당해, 뭐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너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오히려 1학년의 경우는 그냥 왕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더 좋아요.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아이가 지레짐작으로 이걸 왕따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1, 2학년의 경우 나랑 같이 안 놀아줘, 그리고 왕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놀 수도 있고 나랑 안 놀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혼자 놀아도 되고 또 다른 친구랑 놀아도 돼.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시고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단 그 과정 안에서 뭐 나를 때렸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그런 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너를 때렸니? 너에게 욕을 했니? 놀렸니? 놀렸다고 하거나 나쁜 말을 했다고 하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사과를 받고 지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3학년 이상의 왕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왕따는요, 일단 의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 3학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룹이 형성되어야 그 그룹의 아이들이 3명,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따돌리는 거야. 이걸 왕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도성을 갖고. 여학생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집에 와서 얘기해. 엄마, 누구랑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나만 보면 막 힐끗힐끗 막 웃어. 막 비웃어. 너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귓속말로 뭐라고 막 쑥쩍쑥쩍쑥쩍 거려. 실제로 이런 사례 때문에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의 느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투사했다라고 해요. 투사라는 건 나의 기분을, 나의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걸 투사라고 해요. 보통은 질투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나보다 예뻐. 그럼 내 안에서 질투감이 올라오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한테 나보다 더 이쁨 받는 것 같아.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죄에 비해서 내가 못한 게 뭐야?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요. 부정적인 마음을 올라오는데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 상대방한테 던져요. 제가 나한테 무언가를 잘못하네. 그러니까 난 제가 싫어. 이렇게 나의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투사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담임인 저에게 찾아오면 저도 이제 사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와서 물어봐요. 정말 째려봤니? 아니면 어떤 제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니? 아니요, 우린 그냥 우리끼리 딴 얘기한 건데요.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웃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걔네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또 상황을 관찰하고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요. 또 그 그룹의 아이들 중에도 저와 라포가 형성된 아이들은 또 솔직하게 선생님 사실은요 뭐 이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사실인 거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의외로 정말로 째려봤다, 나를 비웃고 웃었다 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아이들은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사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투사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걔 좀 밉상이지, 뭐 걔 때문에 좀 짜증나지, 뭐 이렇게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 말이야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예쁜 척하고 나 싫었어. 이렇게 그러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엄마도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라.
하면서 엄마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구나 하고선 그냥 그 아이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투서의 과정이 낮아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수다 떨듯이 그런 과정을 풀어주게 되면 돼요. 이게 자칫 좀 아이의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 엄마도 싫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의 속성은요, 그걸 직시하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싫다라는 걸, 쟤 때문에 짜증난다라는 걸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인정하면 그 순간 해소되고 없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걸 계속 부추길수록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외형상 형상은 커져요. 아니면 말수도 더 많아지고 나도 짜증나. 네. 하지만 진짜 그 부정적인 마음 자체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서 해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마음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회피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이 회피하려 하고 멈추려 할수록 무의식 안에서는 그걸 자꾸 감추려는 반응으로 가요. 부정적인 마음은, 그리고 미운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직시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오픈해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정적 감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너무 걔 나 싫고 짜증나고 질투나고 걔가 웃는 것만 봐도 막 미워. 예. 그래, 밉구나. 맞아. 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래도 친구니까 걔는 또 이런 장점도 있잖아. 장점도 보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친하게 지내는 건 그냥 내가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결국 친하게 지내라는 건 아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게 나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보지 말고 좋은 걸 보고 가서 배우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럼 내 감정이 다시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지내면 돼요.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오갈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걔랑 그 정도 싸우는 건 난 괜찮아. 나한테 걔가 좀 싫은 말 했지만 그 정도는 내가 괜찮거든. 난 좋아. 이래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내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배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장점만 보고, 심지어는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울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진짜 왕따의 경우 의도성을 갖고 정말 그 그룹의 아이들이 거짓 소문을 내고 뒤에서 흉보고 놀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자기들끼리 쾌감을 느껴요. 이건 왕따예요. 남자애들이 같은 경우 같이 놀 때 안 좋은 역할만 줘요. 그걸 의도를 갖고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짜고 해요. 야, 우리 다 같이 뭐 주먹만 내고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 아이 혼자만이 이거 다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야, 너 늦게 냈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해요. 상당히 치밀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술래만 만들거나 축구하는데 수비만 하게 하거나 골키퍼만 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거 과정도 왕따죠. 요즘 왕따는 대놓고 때리거나 대놓고 욕하지 않아요. 잘 모르게 일으켜져요. 왜냐면 대놓고 하면 바로 혼나거든요. 요즘에 또 왕따로 학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단 상당히 이렇게 학교의 이러한 폭력의 관리가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놀이 과정 중에 왕따가 많아요. 왕따인 듯 아닌 듯 하게. 자, 왕따는요, 아이 혼자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해결하라는 듯이 하면 안 돼요. 너도 가위바위보 다시 하자고 해. 맨날 골키퍼 하는 건 너 지겹지도 않냐? 자존감이 강한 아이도 왕따의 상황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왕따인 것이 거의 드러나고 확실시 된다 하면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한테 확인받게 하고요. 그리고 담임 앞에서, 중요한 건 담임 앞에서 사과를 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왕따의 상황을 가해를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그때만 예, 죄송해요 하고선 사과를 하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는 바라지 마셔요. 그리고 필요가 없고 이건 또 다른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개가천선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단 이렇게 형식적인 사과라도 담임이라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과를 받으면 이게 상처가 남지 않아요. 본인이
나중에 뭐 그걸 가지고 계속 되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번 정리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과를 받고 또 사과를 받기 전이라도 이게 왕따인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너 이렇게 해서 너가 해결해가 아니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부터 얘기해 주는 거야. 잘못은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거든.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어른도 이런 상황이 오면 해결하기 힘들어. 그래서 관리자한테 가서 얘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당하면 힘든 거야.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하는 공감과 너 탓이 아니라는, 너가 해결해야 돼라고 이렇게 했어야 돼 하면 그것을 나에 대한 불찰과 내 잘못이라고 여겨요. 아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처 남지 않아. 이 정도 사과 받고 나서 이야기해 주고요. 또 잘못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이 상황의 아이에겐 가장 적합한 대화가 되겠습니다.